돈이 되는 공시 알아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명동지점 이창환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요일에 공시 가운데서 돈 되는 공시만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먼저 베스트 3부터 보시죠. 더구전자의 실적 공시가 나왔습니다. 오늘 10시 구간 바로 직전에 발표가 나왔고요. 이 공시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반응하는 듯 하더니 현재는 0.6% 하락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실적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증가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뭐 실적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요. 그 영업이익을 보니까 그 93억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987.7%는 거의 뭐 1000% 가까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매출액도 458억이라서 81.5% 이제 증가를 했고 순이익도 82억이라서 이제 802.6% 나와서 이제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 더구전자가 이제 하반기 실적 좋을 거라는 얘기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언제 선반영된 측면이 있고 최근에 이제 조정 받다가 지금 21선 반등 그 지지 받고서 오늘 장중 급등 나오고서 이제 다시 이제 주가 눌리는 모습인데 네.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신규 고객사 쪽에 이제 신규 모델 그러니까 고객사 쪽에 신규 모델 출시가 좀 많이 잘 됐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카메라 채택 대수가 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사가 주로 만드는 게 그 수용 프레스 품인 그 스티프너를 주로 만들거든요. 그게 카메라 쪽에 어떤 지지대 역할을 하는 그런 거예요. 이게 스티프너라는 게 뭐 공사판에서도 이렇게 뭐 지지하는 역할 그런 큰 대형도 있고요. 네. 자동차에도 스티프너가 들어가고 그 지지 역할을 하는데 이게 카메라용으로 소형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게 이제 싱글 카메라 쪽에서는 두 대 들어가고 듀얼 카메라 쪽에서는 3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카메라 그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트렌드가 이제 멀티 카메라 채택비로 높아지니까 당연히 동사에도 실적이 거기 모멘텀이 반영될 수 있다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브라켓도 설치를 하는데 우리가 카메라 그 스마트폰 떨어뜨리면 액정은 잘 깨도 카메라는 잘 안 깨지잖아요. 카메라 고장 잘 안 납니다. 신기하네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브라켓이에요. 네. 카메라에 이제 들어가는 브라켓이 이제 그 카메라의 내구성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네. 쉽게 깨지지 않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차체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요게 둘 다 이제 그 동사의 이제 주력 제품들인데 실적이 이제 반영됐다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최근에 이제 그 주가 이제 그 7,450원 고점 찍고선 조정 과정에서 오늘 21선 지지 반등 나왔는데 아직 그 추세가 완전 꺾인 건 아니고 지금 아직 그 5일선, 20선 대대가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추세가 부러진 건 아니고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온 구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영업이익이 급감했고요. 매출액도 줄어들었습니다. 더구전자. 그 이후에 작년 연말 4분기부터 그리고 2분기까지는 적자가 나오다가 3분기에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한 턴 어라운드 나타나는데요. 주가가 상승 추세에서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등급 얼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차트도 괜찮고 수급도 기관 외국인들 계속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수급도 좋고요. 뭐 네. 실적도 좋고 그리고 다만 이제 재료가 좀 아쉬워요. 앞으로 나올 만한 재료들이 좀 마땅치는 않아서 네. 2등급 드리도록 하고요. 매수 관점에서는 일단 자리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애매한 곳에서 매수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보유하신 분들이 추세 부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끌고 가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료와 차트가 약간 아쉽다는 측면에서 2등급을 제시했고요. 보유하신 분들 홀딩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돈이 되는 공시 베스트 2 보겠습니다. 베스트2 역시도 실적입니다. 대형주고요. SKC의 실적 공시가 오늘의 베스트2 돈이 되는 공시입니다. 현재 주가는 0.23% 강보합권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적 어떻게 나왔나요? 실적 그냥 뭐 양호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주가는 괜찮거든요. 그 영업이익이 이제 그 405억 나와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감소를 했는데 감소는 했지만은 최근에 그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비해서 상당히 선방한 것이라고 회사에서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매출액은 6,366억 7.7% 감소 그리고 순이익은 226억 나와서 48% 감소를 했는데 그래도 좀 고무적인 것은 그 인더스트리 소재 사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7배 정도 급증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그 소재 사업 부분이 좀 안 좋았고요. 최근에 또 그 일본도 수출 규제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재 사업 자체가 그 좀 캐파가 줄어든 거예요. 그 시장 자체가 줄어들어서 이 부분이 좀 실적이 좀 많이 까먹었다는 부분이 있겠고
있고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도 일단은 좀 비수기 거라서 이제 4분기에도 실적이 아주 좋지 않지만 그래도 뭐 쉽게 부러지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분기는 괜찮을 거라 보여지는데 네. 동사의 그 주가 앞으로의 주가 향방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적보다도 그 이제 그 KCFT 이제 인수권이 이제 내년에 있지 않습니까? 그 동박업체 네네네. 이 부분 인수가 이제 마무리되는지가 이제 중요한데 내년 상반기에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지금 SKC 코롱 PI 지분을 매각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코롱 인더랑 같이 이제 그 지분 반반씩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요게 매각을 하게 되면은 그 KCFT 인수 자금을 쓸 거기 때문에 이 SKC 코롱 PI 매각이 잘 되는지 여부 그리고 인수 성공하는지 여부가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만약에 인수 성공하게 되면은 관련 연간 뭐 700억 이상 700억에서 800억 정도의 그 매출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동사의 멀티플을 좀 더 높이는 그런 그러니까 적정 PER을 더 높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인수가 성공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흐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수 절차를 끝까지 잘 지켜봐야 된다는 관점 말씀해 주셨고요. SKC 이번 분기 실적은 친환경 제품을 앞세웠던 인더스트리 부분은 좋았지만 여타 부분에서 부진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부진한 실적이었다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SKC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증권사들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KCFT의 인수 효과로 내년에 기대된다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네, 등급 맞습니다. 주시죠. 지금 차트도 좋고요. 수급은 기관들이 지금 끌고 가는 종목이라서 수급도 네. 기관 수급 중심으로 양호하고 내년에 이제 재료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단은 실적은 좀 아쉬웠기 때문에 2등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주시죠. 지금 매수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좀 지금 타이트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5일선 매매를 해야 됐기 때문에 44,500원 이하권 매수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정고점 딱 48,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48,000원 정고점 라인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42,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C의 전략 세워봤습니다. 실적 이번 분기 부진했던 측면 반영해서 2등급 받았고요. 여타 조건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수가는 44,500원, 목표 주가는 48,000원, 손절가는 42,500원 선 제시했습니다. 다음 돈이 되는 공시 베스트 1 보시죠. 오늘 돈이 되는 공시는 바로 오리온이군요. 오리온의 실적입니다. 네, 그래요. 오리온 같은 경우 저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테마가 한 가지 있는데 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주였어요. 그러니까 예상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못하시죠?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주를 실적 시즌 딱 들어갈 때 증권사 자료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오리온 들어 있었어요. 네. 오리온 지금 영업이익이 유난히 많이 올라갔고요. 네. 1,018억 나왔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29% 증가를 했는데 컨센 대비해서는 12% 이상 이제 올라온 상태고 지금 뭐 매출이야 이제 5,300억 나와가지고 매출은 한 4.4% 정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일단 영업이익이 굉장히 서프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최근에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법인 분할을 했는데 법인 분할 이후로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가 이제 최근 신고가 흐름인데 아직 뭐 전고점이 12만 9천 원까지 가지 못했더라도 최근 흐름에서는 신고가 흐름이고요. 앞에 공시 말씀하실 때 오리온 들어 있었는데 그래서 뭐 많은 얘기보다도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네. 뭐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중국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국경절이라든가 그런 국경절 연휴 이렇게 맞춰가지고 좀 타겟팅을 했는데 성공을 했었고 또 이제 내년에도 춘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4분기에도 신제품 지금 대거 나올 예상이고 베트남도 지금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실적도 잘 나왔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은 내년에 이제 우리나라 설과 같이 떼시라거든요. 떼 시즌 1월 23일부터 29일까지는 그 떼 시즌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또 제품 준비하고 있고 러시아 쪽도 초코파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좀 별의별 게 다 있다고요. 뭐 초코파이 라즈베리 같은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 없는 초코파이도 워낙 많이 좋아하니까요. 네, 러시아 그래서 사람들이. 러시아 쪽에서 지금 굉장히 초코파이를요? 좋고 있고요. 그리고 뭐 촉촉한 초코칩 그리고 고소미 이런 것도 잘 팔리고 있다라고 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계속 괜찮을 걸 보고 있고 지금 아마 전고점 12만 9천 원까지 계속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지금 오늘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바로 따라가는 것보다도 분명히 대형주들은 충분히 살 가격 기다리면 주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기다려서 매수도 가능하다 일단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등급은 오늘 베스트 1인데 얼마 네, 주시겠어요? 1등급 드리도록 하고요. 네. 수급도 좋고 그리고 수급도 지금 외국인들이 끌고 가는
종목입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바닥에서 그 75,000원대부터 끝까지 계속 좀 이게 검은색 선이 보시면 이게 외국인 수급이고요. 쭉 여기 끌고 오고 오늘 이제 실적 기다렸다가 확인하고서 지금 쏘는 모습이고 아마 추가 상승 더 가능할 거라 보고 있고요. 그 뭐 수급 차트, 뭐 실적, 재료 다 괜찮습니다. 내년 상반기도 지금 상당히 기대되는 실적 기대하기 때문에 1등급 드리도록 하고 매수는 지금 따라붙기보다도 가격을 제가 딱 그 한 10만 6천 원 라인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한 10만 6천 원 정도 라인 쪽에 한번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좋고 여기서부터 좀만 더 여기 안 온다 그러면은 일단은 11만 원 아래에서 매수를 하시자. 그래서 11만 원 아래와 10만 6천 원 요 사이 정도의 이제 눌림목 정도 아마 20에서 올라오면은 요 정도 될 겁니다. 네. 눌림목 기다려 보셨다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한 12만 원대 일단 말씀드리는데 전고점이 그 12만 9천 원이니까 12만 원과 12만 9천 원 요 정도 밴드 들어가면 그 정도에서 그 착시하시고 만약에 이거 뚫고 되면 더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 돌파 여부 보시면서 1차 12만 원대 보시고 손절가는 10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고요. 매수가는 10만 6천 원 선까지, 11만 원 선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2만 원 강하게 돌파한다면 추가 상승 내다보고 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